김용빈의 새벽 병원 방문은 부연한 선행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브랜드 파워가 선택한 정교한 선의 전략이었다. 그는 단지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전국 투어를 연달아 매진시키는 현장 동원력, 방송과 예능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진행감, 광고 캠페인으로 이어지는 대중 친화력까지 선순환 구조를 스스로 구축했다. 무대 밖의 이혁기부는 이 선순환의 신뢰를 강화하는 증거다. 팬덤은 이 신뢰를 확장하는 에너지풀이며 댓글 직캠 숏폼에서 이어지는 확산력은 알고리즘의 벽을 가볍게 넘어선다. 결과적으로 김용빈의 노래 한 곡은 공연장을 넘어 병실의 모니터, 출근길 이어폰, 주말 예능의 하이라이트까지 동시에 점유한다. 이 복합 점유율이 그의 진지도 체감을 폭발시킨다. 그래서 그는 스포트라이트 없이도 뉴스가 되고 보도자료 없이도 내러티브를 만든다. 숫자와 이야기가 결합한 드문 타입 공연 매진, 콘텐츠 조회, 선행의 신뢰 이 삼박자가 맞물릴 때 대중은 스타를 가수에서 현상으로 호명한다. 지금 김용빈이 바로 그 단계에 올라섰다. 새벽 5시 카메라 없이 김용빈의 비밀 병원 방문과 이혁기부의 진실. 그 문장은 마치 도시의 심장에 박힌 하나의 메트로놈처럼 어둠과 새벽 사이를 오가며 분당 60회의 울림으로 지속되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로비는 물속처럼 깊고 무거웠다. 야간조 간호사의 서류 넘기는 소리, 자동문 모터의 낮은 떨림, 벽시계 초침이 유리벽을 스치는 미세한 극힘. 모든 소리는 잠들지 못한 도시가 마지막으로 뱉어내는 한숨 같았다. 그때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다. 흰 마스크가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챙을 깊이 눌러쓴 검은 모자가 그림자처럼 들어섰다.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그림자는 길게 인사를 했다. 짧고 맑은 울림. 방송 스튜디오가 여러 번 증명해온, 그러나 오늘만큼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음색.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트로트계의 젊은 황태자 김용빈이었다. 그에게는 꽃다발도, 포토월도, 수십 대의 카메라도, 보도자료도 없었다. 오로지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 하나, 번쩍이는 메달보다 무거운 결심의 온기가 스며든 한 사람의 약속이 잠들어 있는 검은 상자. 로비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은 반사적으로 숨을 삼켰다. 무대 위의 아이돌, 예능에서 웃음을 만들던 청년, 손 한 번 흔들면 광장이 들썩이는 스타가 왜 하필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조용한 문을 택했는지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방문은 단순한 깜짝 나들이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비밀 작전이었고, 한 영혼이 수많은 어린 영혼에게 건네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고백이었다. 그 전날 오후까지도 모든 표면은 그를 남쪽으로 달리게 하고 있었다. 소속사의 공개 스케줄에는 부산 이동, 광주 리허설이 또렷했다. 가까운 팬카페 관리자들에게는 내일 하루 이동이라 라이브 방송이 어렵다는 공지까지 올라갔다. 모두가 그가 남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리라 믿을 때 김용빈은 매니저와 단둘이 탄 카니발에서 북쪽으로 새벽을 가르며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 서류 가방에는 숫자 2개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2억. 자그마치 2억 원이 찍힌 수표 한 장, 그리고 그 위에 붙은 메모 한 장. 아이들의 내일에 사용해주세요. 아직 얼굴을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친구니까요. 용빈 드림. 여성지의 화보보다 더 고운 문장 따위는 없었다. 대신 무대보다 뜨겁고 노랫말보다 깊은 진심이 눌러 적혀 있었다. 그 거대한 기부의 서막은 겨울 투어 중 객석 리프트 위에서 스친 홍보 영상의 몇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인을 꽉 쥔 채 웃는 아기. 매년 1000여 명의 희귀질환 아이들이 싸우고 있다는 자막. 스테이지의 조명도, 환호의 파도도, 광고판의 화려한 수치도 그 순간 아득해졌다. 팬들의 함성보다 작은 숨소리, 기립박수보다 조용한 울음이 그의 심장을 흔들었다. 리허설이 끝나고 그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매니저에게 낮게 물었다. 형, 투어 끝나면 우리도 아이들 편에 서볼까요? 그 한 문장이 설계도를 그렸다. 그는 유명세를 복리로 불리는 모금 방송을 택하지 않았다. 자신의 땀으로 번 돈만을 모으겠다고 결심했다. 전국 투어의 페이 일부,
예능 출연료 일부, 팬미팅에서 받은 축하 봉투, 길 위에서 만난 초등학생 팬이 두 손으로 내밀던 5,000원짜리 돼지저금통까지. 스텝식대에서 남은 영수증을 꾹꾹 접듯 그는 그 모든 마음을 한데 모아 하나의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밝은 무대에서 돈을 벌기보다 잠을 쪼개 시간을 벌었고 박수를 숫자로 바꿔 계정에 채웠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하던 선행폭탄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장전되었다. 회의실 문이 열릴 때 원장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인사말 대신 가방을 열어 수표를 내밀었다. 조명 아래서 흰 종이는 한 줄의 별빛처럼 반짝였다. 다음으로 꺼낸 것은 협약서였다. 치료비 외 불가피한 생계비 지원 조항, 보호자 숙박비, 형제자매 돌봄 케어, 장기 입원 가정 심리 상담. 누군가에겐 자잘한 글씨였겠지만 그에게는 공연장 조명보다 밝은 디테일이었다. 돈이 병실 문턱에서 멈추지 않도록 온기가 복도의 공기를 넘어 가정의 식탁과 택시 영수증과 편의점 영수증, 새벽까지 켜진 스탠드의 전기료까지 닿도록. 그는 기부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럼 삼촌도 민주랑 똑같이 입어야지. 미리 준비해온 초록색 캐릭터 가운을 꺼내 입고 장갑 끝 공기를 뿜으며 양손을 흔들었다.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주먹을 톡 부딪혔다. 민주 엄마는 커튼 뒤에서 어깨를 조용히 떨었고 간호사는 커튼 끝을 조금 더 내려 조명을 부드럽게 했다.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이름 뒤에 따라붙는 병명이나 항암 횟수 같은 단어는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오늘 컨디션 지수 몇 점인지, 웃음 탱크는 얼마나 남았는지, 한숨 로켓은 하늘로 몇 번 쐈는지 같은 말로 병실의 미소를 끌어올렸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존재를 확인하는 첫 관문이고 존재가 확인되는 그 순간 병실은 치료의 공간으로 바뀐다. 그 앞에서 그는 스타가 아니었다. 기부의 대명사도 얼굴을 가린 히어로도 아니었다. 그저 노래하는 삼촌, 이야기를 들어주는 형,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친구였다. 원장은 처음엔 아이들을 한데 모으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다. 감염 위험, 거리두기 기준, 복잡한 체크리스트. 그는 조용히 끄덕이더니 한 가지를 제안했다. 병실마다 비치된 원격 체온계 로봇들을 강당 앞에 연결하고 아이들은 각자의 침대에서 태블릿으로 공연을 본다. 로봇의 작은 LED 눈이 박수를 대신하고 화면 속 작은 얼굴들이 순서대로 나타난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큰 콘서트가 막을 올렸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무대에서처럼 동그랗게 호흡을 띄웠다. 박수의 파도 대신 로봇의 불빛이 깜빡였고 환호의 함성 대신 심전도 모니터의 리듬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곡이 끝날 때마다 로비 직원들이 무음 이어폰을 꼽고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어폰 너머 흐르는 음색은 벽지를 타고 침대 난간을 타고 주사대의 은빛을 타고 아이들의 새벽을 환하게 비췄다. 한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정확한 상관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산소 포화도가 공연 전보다 2~3% 올라갔다고.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반응한다는 사실이 이 조용한 무대에서 또렷이 증명되는 듯 했다. 아무도 모르는 예행 연습을 끝낸 표정으로 모두가 아는 히트곡의 첫 소절을 열었다. 객석의 함성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린 건 착각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대 위에서 그는 관객을 향해 말했다. 오늘 여러분께 비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세상에는 조용해야 더 크게 들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의 박수 중 한 줌은 병원 로비의 유리문 옆에 남겨두고 가주세요. 객석 어딘가에서 흐느낌 같은 웃음이 번졌다. 사람들은 알아들었다. 박수의 행선지, 사랑의 방향, 선한 영향력의 속도. 하루가 지나고 이야기는 바람처럼 번졌다. 누가 처음 말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병원 로비에서, 식당에서, 밤차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소문을 옮겼다. 그러나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가 그럴